보다 우리가 편리하게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라는 그런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좀 편하게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설계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조금 편리하도록 사용자가 코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비주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. 흔히 이제 노코드 방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. 이런 산업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코딩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을 이제 낮춰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어떤 산업이 필요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웹 기반 플랫폼인 디자인 익스프레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넥시빌의 대표 임정현입니다. 먼저 지금 스타트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B2B에 관한 그런 웹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희소성도 있고 실제 그 부가가치에 있어서 B2C보다는 사실 B2B가 훨씬 더 그 부가가치가 높고 또 그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도 다 독과점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블루오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 SaaS라는 그 개념 자체는 뭐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제 지속되어 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산업에다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구성 그 팀원들도 지금 다 공학을 전공한 이제 친구들이라서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산업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또 코드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인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그 공학 박사 출신의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토목 관련된 그런 공학 지식과 IT 관련된 지식을 이제 융합하는 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. 그런 관심의 결과로 또 제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또 학생들에 대한 이 융합 기술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강점을 많이 가지기 위한 이런 융합 인재 개발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게 99년도인데 그때 어떻게 보면 벤처 붐이 일기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벤처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많이 동경하면서 그렇게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. 제가 이제 육군 이제 현역으로 병사 생활을 했을 때 제 동기가 이제 경영학과 친구였습니다. 경영학과 관련된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전해 듣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자주 접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 창업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었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좀 뭔가 내실을 키워보자 라는 생각에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좀 진행했고 결국 박사까지 졸업을 했지만 다른 이제 동기나 뭐 이제 저희 선후배들은 대부분 연구원이나 좀 교수 쪽으로 가는데 저만 혼자 벤처 기업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었던 거죠. 그래서 어떤 창업에 대한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몸으로 좀 체득을 하고 때마침 2017년도에 그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국가적인 좀 지원하고 관련된 그 지원 센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. 그때 서울 창업허브라는 곳에서 또 사무실을 얻게 돼서 그때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뭐 계속 힘들고 지금도 힘들기 때문에 뭐 언제가 특별하게 힘들다 하기보다도 제가 제일 좀 아쉽고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거의 2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고객과도 계속 만나야 되고 또 투자자들과 계속 미팅을 좀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좀 이렇게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부족해서 어떤 저희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확실히 좀 적었다라는 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
좀 하루빨리 좀 자유롭게 그 투자자분들과 고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객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과연 무엇이 새롭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상당히 뭐 다양한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목적 자체는 모두 좀 사람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 창업가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가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아무래도 뭐 지금 미국이랑 중국으로 대변되는 이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이제 이런 대립도 알고 보면 다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해외에 나가기 위한 이제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한 이런 발판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한 서비스 또 사람을 위한 제품이면은 충분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스타트업에 있어서의 두 번째 가치가 신념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. 결국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고 그 도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실패도 분명히 많을 텐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산업용 SaaS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. 처음에는 원래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을 웹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. 웹 버전을 만들다 보니까 보다 우리가 편리하게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라는 그런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좀 편하게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시작했던 그 설계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조금 편리하도록 사용자가 코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비주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. 흔히 이제 노코드 방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. 이제 그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사각 블럭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입출력이 가능한 노드들을 각각 그 어떤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서 코딩을 하는 방법입니다. 아무래도 뭐 초등학교 자제분들이 그 있으신 분들은 그런 초등학교 코딩 수업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.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산업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코딩에 대한 그 진입장벽을 낮춰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어떤 산업에 필요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스마트폰 사용자가 실제 PC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검색을 하거나 쇼핑을 하는 사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러한 디바이스의 어떻게 보면 변경이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OS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수요보다는 실제 디바이스를 넘나드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그 SaaS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다 이런 SaaS 형태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저희는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 익스프레스는 이제 크게 일단 그 개발자의 모드인 어떤 에디터 환경이 주어지겠고요. 또 개발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서 배포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 모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. 그래서 개발자 모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코드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사용자가 직접 코딩을 비주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조금 더 고급적인 기능을 사용자가 만약에 추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흔히 이제 코딩 편집기인 이제 VS 코드를 연결시켜 가지고서 사용자 커스텀 노드를 직접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그 원하는 코딩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요. 그 프레임워크 상에서의 입 출력에 대해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사용자가 간단한 UI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 배포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야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오토데스크에서 지금 다이나모를 활용해 가지고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, 근데 그 프로그램에 좀 종속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라 저희처럼 이제 이런 웹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한 상황이고요. 대신에 이제 로블록스나 제페토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
실제 뭐 PC를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실행이 가능한 이런 버전들인데,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시장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과 더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개별적인 자체 스튜디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그 3차원 공간을 꾸미게 하고 거기서 뭐 게임적인 요소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로블록스가 어떻게 보면 저희랑 제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. 그러니까 웹 기반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뭐 스마트폰이든 뭐 PC든 뭐 어느 디바이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, 맥이든 안드로이드든 뭐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그 접근성에 있어서 저희의 강점이 있겠고요. 그 다음에는 확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산업 분야 자체에 대한 이런 다양성들이 사실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국한된다고 하면은 사실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, 저희는 오히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저희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현재 2019년에 MVP를 만들고 또 2020년도에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발에 들어가서 현재 관련된 그 서비스로 저희가 투자를 일단 유치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업체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완성되어 있는 플랫폼은 아니지만은 좀 미리 사용해 보고 싶어 하시는 업체들이 몇 있어서 뭐 한 3억 정도 계약을 수행해서 한 2.5억 가량이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좀 만족하면서 또 쓰고 있는 그런 피드백들을 저희가 좀 많이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. 주요한 뭐 사항으로는 저희의 투자사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 건설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그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이 저희와 이제 같이 지분을 이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식 서비스는 한 6월 말 정도에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현재 정식 서비스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내부 서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프로토타입을 이제 정식 서버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좀 다양한 업데이트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저희가 그걸 오픈할 때 좀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정식 서비스에 대해서 완성도 높은 이제 서비스로 시작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겠고요. 올해 안에도 플랫폼 서비스 안에서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좀 밀고 있는 이런 IoT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라도 저희가 시연을 해서 좀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향후 추가적으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가상 협업도 있겠고요. 또한 그 이미지 처리 관련해서 바로 뭐 사진 영상들을 뭐 3차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. 저희의 어떻게 보면 팀 미션은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입니다. 뭐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 자체가 뭐 워낙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코딩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고, 사실 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한 그 사람들과의 협업도 역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의 뭐 팀 미션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해야 되는, 반드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산업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이지 않을까.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협업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. 네, 저희는 그 개발자들의 80%가 원래 뭐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공학, 그 엔지니어링 쪽 관련된 출신입니다. 화학공학과도 있고 토목공학과도 있고, 이렇게 공학 출신의 개발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업에 필요한 이제 문제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공학을 베이스로 한 개발자들을 이제 영입을 할 계획이고요. 현재는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10명 중에 지금 현재 그 5명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, 그 다음에 3명이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저와 이제 경영을 담당하는 이제 분이 이제 둘이 이제 각각 운영을 담당하고 있겠고요.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저희는 이제 규모를 한
이제 2배로 이제 10명을 추가로 이제 고용을 할 텐데, 대부분 플랫폼 개발팀과 이제 컨텐츠 개발팀에 이제 양분이 되어 가지고 개발 컨텐츠 면으로 좀 더 풍성하게끔 저희가 그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. 다양한 전공의 어떻게 보면 컨텐츠 개발팀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협업과 이제 효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제 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. 1차적으로는 이제 협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, 비록 뭐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, 내가 잘 못하는 분야더라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시너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문화를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.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 효율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, 저희의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산업 분야에서 각각의 그 고객들에게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서비스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기 때문에, 저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해보자 라는 그런 좀 의지를 많이 갖고 있고요. 저 또한 그 창업 그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유지해 왔던 게, 10시 출근해서 이제 5시 퇴근,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집중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라는 그런 좀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 개발에 대한 그 진척이 있었고요. 또한 그 막상 또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 낮 시간 동안 너무 집중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 보니까 나머지 야근을 할 에너지가 남지 않아서, 오히려 이런 야근이나 또 저녁 회식이나 이제 이런 모임 같은 것들을 저희가 거의 하지 않는 이제 이런 팀 문화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. 예, 저희가 일단 6월 말에 정식 서비스 오픈을 했을 때, 저희 뭐 서비스 소개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리즈 A 투자를 좀 이제 라운드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분들을 좀 모시고 저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, 웬만하면 올해 안에는 한번 시리즈 A 투자를 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한 30억에서 50억 정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한 10% 지분으로 저희가 한번 제공해 볼까 합니다. 저희가 사실 이제 뽑으려고 하는 인재는 코딩을 잘하는 친구는 아닙니다. 대신에 이제 공학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이런 산업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이거나 물리적인 공식들을 응용할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한번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코딩은 저희 같이 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. 웬만하면은 뭐 이제 이런 공대 쪽에서 석사나 박사 한 친구들이 아마 모집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에 맞는 저희가 대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한 5년 안에 이제 IPO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주식 공개를 통해서 저희가 뭐 해외 시장에다가 공개를 하든 국내 시장에다 공개를 하든 한번 그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그 각각 이익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엑시트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안에 저희는 이제 고용을 계속, 지금은 비록 10명이지만 거의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시켜서 한 2027년에는 한 500명 정도의 규모의 거대한 회사가 돼서, 현재 그 조 단위의 매출을 하고 있는 이런 오토데스크나 뭐 아비바, 뭐 벤틀리 같은 이런 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좀 어깨를 한번 나란히 하면서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. 먼저 좀 구직자분들에게 좀 고하고 싶은 말씀은, 스타트업은 절대 편한 곳이 아닙니다. 그 어느 곳보다도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좀 고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, 약간 그냥 일반 취업의 대안으로서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조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그렇게 인내와 좀 고뇌가 있는 만큼 그 열매는 상당히 달콤하다라는 거, 그것만을 위해서 한번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고 지원을 해보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고요. 또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스타트업을 사실 선별하기보다는 그 대표자가 갖고 있는 뚝심,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사실 아이템 자체는 제가 지금 오늘도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또 내일 가면 또 내년에 가면은 또 다시 변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저와 저희 팀원들을 좀 많이 한번 뭐 뵙지는 못했지만 믿어주십사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